네. 마이크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서 그 35초 녹화된 거 그냥 꺼버리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NAN이라고 하는 거는 not a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is NAN이라고 하는 애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NAN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면 true, 숫자가 맞으면 false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헷갈렸거든요. 숫자가 맞으면 true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돼버려갖고 이거 고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숫자가 아니면 true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는 게 숫자로 변환 가능한 형식이면은 이것도 숫자라고 쳐요. 그래서 false가 돼요. NAN은 자바스크립트의 다른 값들하고 다르게 같다라는 연산을 사용해서 판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A와 NAN이 같다. 이게 판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부를 판별하는 특별한 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is NAN이나 파라미터로 NAN을 주면 대놓고 NAN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undefined도 숫자가 아니니까 참이에요. 제이슨 객체도 객체니까 숫자가 아니죠. 참이고요. 배열도 참이고, 블라블라 문자열이죠. 얘도 참이에요. 숫자 아니잖아. 1, 2, 3 AB, ABC 얘도 숫자가 아니니까 참이에요. 자, 요 첫 번째가 전부 숫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숫자이거나 숫자로 변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뭐가 있느냐? true. true는 숫자 1에 대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참으로 쳐요. 근데 널 같은 경우는 숫자 0에 대응돼요. 그래서 얘는 거짓으로 변경돼요. 30초. 얘는 대놓고 숫자죠.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NAN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숫자가 OK면은 false예요. 혹은 숫자 변환이 가능하면 false예요. 자, 문자열인데 30 숫자만 들어있죠. 그럼 이거는 따옴표를 걷어내면 숫자기 때문에 NAN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37 더하기 1이라고 하면 결과는 문자열 더하기 1이니까 371이라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2번하고 3번 예제를 거치면은 여기서 따옴표를 걷어내는 법을 배워요. 그럼 그때는 38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따옴표를 걷어낼 수 있으면은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짓. 37.37 소수점이 있어도 숫자로 변환 가능. 자, 빈문자열은 0으로 변환돼요. 자, 빈문자열은 true, false로 처리하면은 false에 대응된다 그랬죠. false는 숫자 0이라 그랬죠. 자, 띄어쓰기만 있다. 그럼 얘도 0으로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숫자이거나 숫자와 호환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려. 자, 그 다음 false float입니다. 이거 false float랑 false int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어진 값에서 변환한 부동 소수점수, 실수를 리턴합니다. 변환할 수 없으면 NAN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을 실수로 바꿔서 리턴해줘요. 자, 얘는 대놓고 실수죠. 그럼 이거는 변환 결과가 3.14가 돼요. 자, 이런 경우 따옴표를 벗겨냅니다, 얘가. 그러면 3.14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처리하다 보면은 지수표 기법 많이 봅니다. 지수표 기법에서는 알파벳 2는 대소문자 안 가려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314에 2에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자, 314라는 거는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죠. 네. 소수점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옮겨요. 그래서 3.14야. 0.0314에 지수에 플러스 2라고 하면 얘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옮겨요. 그래서 3.14야.
엑셀 같은 거 다루다 보면은 이런 표기법 많이 보실 거고요. 컴퓨터가 자기가 출력하기에 좀 자릿수가 크면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해요. 자, false float, true false. 이거는 정수로는 바꿀 수 있지만 실수로는 못 바뀌어요. 그래서 NaN이 반환되고요. FF, 이거는 문자열이죠? 못 바꿔요. 그래서 다 NaN이 떨어져요. 어? 아, 이게 없다고? 아, 오케이. 그럼 이거 하나 다시 만들어야겠다. 자, 1번 파일 다시 톡방에 올렸어요. 아, 잘못 바꿨다. 1번을 보냈는데 2번을 보냈어야 되는데. 아이고, 글자 크게 바꿔서. 아, 그래요? 그럼 1번 파일을 내가 덮어 쓴 거구나. 그럼 지금 보내드린 파일 2번으로 저장하세요. 자, false int는 파라미터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변환할 값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진법이에요. 이 함수를 보면은 요 진법에 대한 요 파라미터가 기본값이 15로 설정돼 있어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value가 어떤 진법인지를 알려주는 값이고요. 기본값은 10이에요. 자, 얘는 몇 가지 규칙이 좀 있는데요. 문자열이 전달됐을 경우에 선행 공백은 무시를 해요. 그리고 숫자 더하기 글자가 전달되면은 숫자 부분만 취해요. 근데 글자 더하기 숫자 패턴이면은 변환을 못해요.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정수 부분만 취해요. 소수점 이하는 버려요. 자, 사실 16진법하고 8진법까지 뭐 알고 있을 필요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도 C 언어랑 C++ 할 때는 16진수 많이 썼는데 지금 16진수 쓰는 거는 색상값 처리할 때밖에 안 써요. 참고로 내가 C++ 마지막 프로젝트 해본 게 15년이 넘었어. 그동안 8진법 보고 16진법 써본 적이 없어. 그냥 알아만 드세요. 자, 앞에 있는 선행 공백은 무시한다 그랬죠? 자, 10진법은 숫자가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가 있고 그 다음이 10이에요. 16진법은 숫자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0부터 F까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이 10이에요. 8진법은 숫자가 8개밖에 없어요. 0부터 7까지 숫자 8개가 있고 그 다음이 10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 12라고 했을 때 이게 10진법인지 16진법인지 8진법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진법을 구별하기 위한 표기법으로요. 앞에 16진법이면은
0x를 붙이고요. 팔진법이면은 그냥 알파벳 5를 붙여요. 근데 키워드를 안 붙이고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파라미터로 얘가 16진법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0xf라고 하면 앞에 0x는 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야. 재밌는 거는 팔스인트가요. 리턴 값은 항상 10진법으로 리턴을 해요. 그러면 리턴되는 거는 15가 리턴됩니다. 자, 앞에 0x가 안 붙어도 뒤에 진법을 16진법이라고 인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얘는 16진법 F예요. 그럼 얘도 15가 리턴되죠? 17이라고 하는 문자열인데 8세 붙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따옴표는 다 걷어내려고 들어요. 자, 17에 해당하는 값. 얘도 10진법 15죠? 얘도 15가 출력. 여기 다 15 출력돼요. 자, 015를 10진법으로 처리하려. 10진법 숫자는 앞에 0이 있건 없건 상관없죠? 얘도 15. 15.99 소수점이죠. 여기서 정수 부분만 취해요. 그 말인즉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15. 자, 콤마는 문자열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문자열이 섞여 있으면 앞에 있는 숫자만 취해요. 그래서 얘도 15예요. 자, fxx123 16진법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10진법이라고 했으면 f는 의미가 없는데 16진법이니까 f가 숫자잖아요. xx는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 부분만 취하기 때문에 15가 돼요. (1111) 이진법. 자, 요것도 15예요. 자, 10진법인데 15 곱하기 3이래요. 별표는 따옴표로 감싸져 있으면 연산자가 아니고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숫자만 취하는 거죠. 자, 얘도 이 다음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어야 지수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냥 문자열이에요. 15. 15 픽셀. 픽셀은 문자열로 감싸면 그냥 글자일 뿐이야. 여기서도 15. 자, 근데 팔스 인트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따옴표 걷어낸다. 두 번째는 우리가 8진법이나 16진법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소수점 이하 버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값 붙인 겁니다. 앞에 나왔었던 결과인데요.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마이너스 15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었던 연습 문제 한번 봐볼까요? 네, 이 문제. 배열을 역순으로 재배치하는 문제였어요. 이때 요런 연산을 수행했던 이유가 배열의 길이가 5이면 2로 나눴을 때 2.5가 나오니까 이 나머지를 버리기 위해서 5 빼기 1을 한 다음에 2로 나눴었고요. 6일 때는 2로 나누면 그냥 3이니까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구별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요. 자, 길이가 5일 때 5 나누기 2는 2.5죠. 이걸 8세인트한테 줬어. 8세인트는 소수점 버린다 그랬죠. 그럼 2야. 원하는 건 나오잖아요. 굳이 이렇게 조건문으로 안 나눠도 되죠. 8세인트란 명령어를 알게 되면.
이거 모르고 머리 쓸래요? 외우고 그냥 쉽게 갈래요? 차라리 이게 낫죠. 이거는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외우고만 있으면 해결되잖아.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저한테 질문을 하건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을 보시건 여러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외우는 거는 사실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지. 아무리 코드 이걸 못 외워도 자기 본인들이 하는 게임 단축키는 기가 막히게 외우더라고. 나도. 그거 보면 외우는 거는 분명히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셔야죠. 근데 팔스인트의 기능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갖고 질문하지 마세요, 제발. 찾아보시라고요. 자, 팔스 계열까지 왔고요. 그 다음 인코드 URI입니다. 자, 제가 HTML 파일 같은 거 만들 때 그 파일 이름 한글로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새로 하나 실행을 했고요. 우리가 전에 HTML 했던 예제를 하나 열었습니다. 이때는 수업 주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일 이름을 죄다 한글로 했어요. 이거를 가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주소에 한글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진짜 이게 그대로 온지 봅시다. 여기부터 03 빼기부터 괄호 3까지 03 빼기부터 괄호 3까지 즉 포지션 속성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는 이렇게 변환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링크를 걸 때 href 한 다음에 이렇게 링크를 걸고 싶다 라고 하면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링크 걸고 잘 먹어요. 맥까지는 아마 상관없을 거야. 근데 실제로 상용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안 걸면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글 값을 이렇게 바꿔서 걸 게 아닌 이상 한글 파일 이름 절대 쓰지 마세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게 우리 스프링부터. 자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스프링부터는 진짜 대놓고 웹이기 때문에 스프링부터는 한글 폴더, 한글 파일 절대 안 먹고요. 리액트 가면 그게 더 심해져요. 진짜로 주말반에서 최근 2주 동안 제일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리액트 코드예요. 분명히 실습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작동을 안 한대.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뭐 프로젝트 이름까지는 다 영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목별로 이렇게 폴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뭔가 폴더 하나에 들어있겠죠. 이거를 자기 거라고 자기 이름으로 써놔 다들. 한글로. 목적 파일까지 도달할 때 실제로 뭐 실행 상관없는 건 상관없지. 목적 파일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하드디스크 이후에
이 폴더 사이, 모든 경로 사이에 한글이나 띄어쓰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작동 안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이나 폴더 이름 한글 띄어쓰기 절대 안 돼요. 언제부터? 스프링부터. 이렇게 바꿔서 쓸 자신 있으면 인정. 자, 이렇게 URL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URL 인코딩이라고 해요. 크롬 브라우저는 실제로 주소가 이건데 이걸 역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URL 디코딩이라고 해요. 인코딩은 변환, 디코딩은 역변환. 자, 인코드 URI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건 사실 요거는 버려도 돼요. 왜 그런지는 다 5번 예제에서 나와요. 자, 인코드 URI는요. 문자열을 URL이 인터넷 주소예요. 인터넷 주소를 URL이라고 합니다. URL에 포함시키기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는 처리를 해요. 이때 영어, 숫자, 세미콜론, 콤마, 띄어쓰기, 그 밖에 몇몇 특수문자 이런 것들은 변환을 안 하고 지나가요. 자, 그래서 변환이 안 되는 애들을 예약 문자라고 하고 변환이 되는 애들을 비예약 문자라고 해요. 왜냐면 예약 문자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다들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 물음표. 얘는 기능이 좀 세요. AND하고. 이퀄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변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 특수문자들도 큰 문제 없어서 변환 안 될 거예요. 자, 여기 띄어쓰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한글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set 1, 2, 3, 4를 전부 인코딩을 해서 리턴 값을 받은 다음에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죠. 알파벳 사이사이에 띄어쓰기 있는 것도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바꿔야 인터넷 주소에서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꾸면 되네요. 근데 보세요. 6글자가 겁나 길어졌죠. 문제는 인터넷 주소가 길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바꾸다 보면 언젠간 잘리겠지. 자, 이렇게 바꾼 이 결과값 enc1234를 디코드 URI라는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다시 원상태로 디코딩해서 리턴합니다. 전체 실행하면은 인코딩은 바뀐 거, 디코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겠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특수문자들은 안 건드려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문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UTF-8에서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코드 URI 컴포넌트라는 함수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코드 URI는 버려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 요즘은 이걸 쓰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자, 인코드 URI 컴포넌트로 아까랑 똑같은 값들을 인코딩을 했고요. 다시 역변환, 디코딩을 한 겁니다. 결과 보시면은 예약 문자라고 돼 있는 애들도 인코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URL에서 기능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인코딩을 안 하면 지네들의 원래 기능으로 작동을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작동을 못하게 하려고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다 보면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이 띄어쓰기예요.
13단원에 있는 모든 이 내장 함수들은 자바스크립트 구현하면서 일종의 그 감초 같은 애들이에요. 잊을만 하면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 진짜. 예제들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기능이 뭔지 파악할 수 있게 잘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꼭 만들어 놓으세요. 자, set timeout. 어저께 했죠? 자, set timeout. 파라미터로 펑션, 콜백 함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int, 숫자를 주는데 숫자는 1000분의 1초 단위 시간값입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로 전달된 함수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시간 후에 실행하도록 예약한다. 일종의 딜레이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작업을 예약하는 거지 거기서 대기 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set timeout 이후의 처리 로직들은 이 펑션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즉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펑션 푸 9구단을 출력하는 거예요. 2단 출력하네요. 이제 이런 포문 돌아가는 거는 이제 설명 안 한다고. 그런 의미예요. 앞에 문법들은 이제 알겠거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9구단 출력할게요 하고 지나가는 거야. 예전에는 이거 갖다 우리가 1시간 내내 설명했잖아요. 자, 이제 요 콜백 함수를 걸어요. 근데 얘가 3초 후에 실행되는 거야. 그럼 프로그램이 3초 동안 여기서 대기 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기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콜백 함수 스타일로 걸었어요. 익명 함수. 펑션 키워드 제끼고 화살표 함수로 들어갔죠. 여기서도 9구단 3단을 출력하는 로직을 짰는데 얘는 1.5초 후에 실행된대요. 그리고 또 즉시 실행을 해. 여기가 두 번째로 실행되고 여기가 세 번째인 거죠. 1.5초 있다 실행되는 거니까. 여기는 네 번째죠. 이제 실행 흐름이 중구난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쯤 되면 이제 손코딩이 못해. 손코딩이라는 거는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전제 하에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이때는 디버깅을 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고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자, 3단 나오고 2단 나오고 순서가 시간차가 좀 이치 나오죠. 자, set timeout은 지정된 시간 후에 얘를 호출하고 끝이에요. 자, set timeout 자매품 set interval입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 이렇게요. set interval은 콜백 함수를 주어진 시간마다 한 번씩 반복 호출합니다. 시간마다 한 번씩 호출한다.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타이머 기능이에요. 웹에 보면 이미지 옆으로 스르륵스르륵 이렇게 슬라이드 쇼 하는 거 있죠? 이거 안 쓰는 애가 없어. 뭐 1초마다 하나씩 이미지 제껴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set interval 이후에 있는 로직은 콜백 함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실행. 이것도 마찬가지야. 비동기 처리니까. 자, 일단 이렇게만 해보면 카운트. 요 변수를 안 만들었구나. (3초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 실행을 해요. 안 끝나 이거. 진짜 안 끝나요. 강제로 종료해야 돼. 마우스 우클릭해갖고 스탑 코드런 요거 누르셔야 돼요. 그냥 닫으면 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돕니다. HTML에서는 괜찮아. 왜냐면은 HTML은 이거 3초 동안 한 번씩 실행해라 그러지? 3초 이내에 이미 링크 클릭하고 다른 페이지로 가버려. 그럼 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다 꺼져요. 뭐? 자, 요번에는 바깥에다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변수는 자기가 선언된 것보다 안쪽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1 증가해. 그래서 1번째 실행함. 3초 있다 또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또 증가함.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반복하면서 몇 초마다 실행되는지를 아는 거지. 자, 3초가 꽤 길죠? 0.3초마다 한 번씩 합시다. 자, 중단할게요. set timeout은 리턴 값이 없어요. set timeout은 리턴 값이 없는데 set interval은 리턴 값이 있어요. 이게 타이머라 그랬죠? 타이머를 생성하면 생성된 타이머한테 일련 번호를 붙여요. 자, 이 일련 번호는 어떤 대상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 할 때 이거 줄여서 i라고 많이 썼죠. 인덱스를 줄이면 id죠. 원래 id는 인덱스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id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각각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인덱스라는 의미야. 혹시 외국 사이트 가입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외국 사이트는 id라는 얘기 잘 안 써요. 유저네임이라고 부르지. id라고 얘기하면 외국 애들이랑 말 안 통해요. 잘. 자, 어쨌건 타이머에 대한 id 값을 부여해서 리턴을 해요. 이걸 변수로 담어. 그러면 얘는 요 바깥에 있는 변수니까 블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자, 카운트를 1씩 하는데 얘가 5가 되는 순간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함수한테 이 일련 번호를 전달하면은 그 타이머를 중단시켜요. 얘는 5번 들고 끝나겠지. 이렇게요. 자, 아래쪽에 코드 하나를 더 복사를 했어요. 타이머 2,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변수값만 2라고 다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10번 실행하면 종료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 했는데 얘는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실행 시간이 엉키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타이머가 하나는 3초마다 하나씩, 하나는 1초마다 한 번씩.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코드가 중구난방으로 실행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될 거라는 생각은 이제 접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12시 40분에 시작할게요.